패잔병들이 진영 안으로 돌아온 날, 연합군의 하늘은 맑았으나 그 맑음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잔인한 빛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며, 병사들은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보다 왜 돌아왔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 찢어진 갑옷과 금이 간 방패, 말의 피로 젖은 갈기와 사람의 손에 남은 떨림이 한 줄로 도열해 있었고, 그 앞에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장군들이 장막 아래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늘어뜨린 깃발이 힘없이 흔들렸으며, 그 소리만이 진영 안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목을 가다듬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그 멈춤 속에서 패배의 책임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원소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가 다시 멈추었고, 말하려다 멈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많은 압박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책망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침묵으로 모두를 재고 있었다. 그 침묵은 분노보다 더 무거웠다. 패잔병들 사이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었고, 그 움직임은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내려진 판단이었으며, 그 한 사람이 꿇자 다른 이들도 천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복종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 말해야 한다는 신호처럼 보이고 있었다. 원술은 그 장면을 보며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원술, 이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싸우다 진 것이 아니라 버려졌기 때문이오. 그 말은 불쑥 튀어나왔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던 말이기도 했다. 장막 안의 공기가 한번 흔들렸고, 책임이 드디어 말의 형태를 갖추었다. 조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조조,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간 것이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칼처럼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은 이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묻는 선이기도 했다. 원술, 스스로 나가게 만든 명령은 누구의 것이었소? 조조, 명령은 있었다. 지키지 않았을 뿐이다. 두 사람의 말이 부딪히는 동안 패잔병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그 대화 속에서 자신들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판단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유비는 그 장면을 보고 천천히 앞으로 나섰으며, 지금 이 자리가 싸움터보다 더 위험한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유비, 지금 누가 옳았는지를 가리면 다음 싸움에는 아무도 앞에 서지 않게 됩니다. 그는 패잔병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유비, 이들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고 덮자는 말도 아니었으며, 책임을 사람이 아니라 흐름에서 찾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미 한번 튀어나온 책임의 화살은 다시 집어넣기 어려웠다. 장막 안의 장수들은 더 이상 하나의 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진 집단으로 서 있었고, 그 차이는 이제 숨길 수 없는 균열이 되어 있었다. 원소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원소, 오늘은 더 묻지 않겠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는 기억될 것이다. 그 말은 판결이 아니라 예고였다. 책임은 잠시 미뤄졌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다음 선택의 순간에 더 무거운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패잔병들은 천천히 흩어졌고,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수들의 시선은 서로 다른 계산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다음 싸움을 생각했고, 누군가는 다음 책임을 생각했으며, 누군가는 이 연합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멀리 여포의 진영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밤이 이어지고 있었고,
여포는 보고를 들으며 낮게 웃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 이제 그들은 칼보다 말로 더 많이 피를 흘린다. 이각. 그럼 다음 싸움은 언제입니까? 여포는 천천히 대답했다. 여포. 다음 싸움은 그들이 더 이상 함께 서지 못하는 순간이다. 폐잔병들이 흩어진 뒤에도 진영 안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아직 장막 앞에 남아있는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밥을 먹는 손은 느렸고 물을 마시는 입술은 마른 채 오래 머물렀으며 서로 눈을 마주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시선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칼은 집어넣었지만 말은 아직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장막 안에서는 다시 장수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 계산을 확인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아무도 크게 숨을 쉬지 않았고 기름등의 불꽃만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얼굴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원소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손가락 끝이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조급함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드러내는 움직임이었다. 그는 말없이 모두를 한번 훑어본 뒤 입을 열었다. 원소. 이 연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다음 싸움을 맞이할 수 없다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원술은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했다. 원술. 그러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서로 눈치만 보는 동안 여포는 다시 준비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조급함은 허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었다. 조조는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조조.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원술.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로 들립니다. 조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대화는 천천히 날카로워지고 있었고 그 날카로움은 상대의 말보다 속에 숨겨진 의도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유비는 말없이 그 흐름을 보고 있었고 지금 이 장막 안이 전장보다 더 위험한 공간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밖에서는 수천의 병사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안에서는 수십의 판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칼끝을 겨누고 있었다. 유비.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은 공격이냐 후퇴냐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유비. 우리가 서로의 판단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먼저입니다. 장막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인정에 가까운 침묵이었다. 원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소. 맞다.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병력도 식량도 아니라 서로의 신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원소. 그러나 신뢰는 하룻밤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다. 그 시각 진영 바깥 가장자리에서는 병사 몇 명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불꽃이 타오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병사, 우리는 또 싸우게 될까? 병사, 싸우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옆에 서 줄지 모르겠어. 그 말이 끝났을 때 모닥불이 한 번 크게 튀었고 모두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불꽃 하나에도 몸이 반응하는 상태, 그것이 지금 연합군의 진짜 모습이었다. 다시 장마가 안. 원술. 결국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연합은 다음 싸움에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조조. 책임을 분명히 하면 지금 여기서 연합이 갈라집니다. 두 말은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원술. 갈라지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조조. 움직이기 전에 이미 찢어져 있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원소가 손을 들었다. 크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장막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손에 멈췄다. 원소. 오늘 결론은 내리지 않는다. 원술. 그러면 언제 내립니까? 원소. 내일 해가 떠오를 때까지 각자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정리해 오라. 그 말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내일 아침 각자의 선택이 연합의 다음 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었다. 장수들은 하나둘 장막을 나섰다. 나가는 순서도 중요했고 서로를 스쳐 지나는 순간의 시선도 의미를 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일부러 오래 바라보았다. 유비는 마지막까지 남아 장막을 정리하는 병사를 도와 등불을 끄고 있었다. 그는 작은 불꽃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다. 유비. 여포는 칼로 싸우는 싸움을 이미 끝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 관유. 형님.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합니까? 유비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유비. 우리는 먼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연합이 무너지더라도 사람이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직 방향을 정한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암시하는 말이었다. 멀리 여포의 진영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포는 혼자 서서 동이 트기 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포. 해가 뜨면 저들은 선택한다. 이각.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다음 싸움이 되는군요. 여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 싸움은 항상 사람이 먼저 무너질 때 시작된다. 동이 트기 전의 하늘은 아직 밤의 색을 간직하고 있었고 진영의 바닥에는 이슬이 내려 발걸음마다 차가운 흔적이 남고 있었으며 병사들은 기상북이 울리기 전부터 이미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장막 안에서 오간 말들은 병사들의 귀까지 닿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남긴 공기의 무게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영 전체에 퍼져 있었다. 기상북이 울렸다. 평소와 같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그 울림이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어딘가 한 박자씩 늦어져 있었다. 갑옷을 입는 손길이 멈칫했고 칼을 허리에 차는 순간에도 잠깐 손이 멈추었다. 그 잠깐의 멈춤 속에 각자의 선택이 자라고 있었다. 장마가 봉터에는 장수들이 다시 모였다. 어젯밤의 등불 대신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빛은 누구도 숨겨주지 않았다. 피곤함은 모두의 눈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뚜렷한 것은 결심의 흔적이었다. 원소는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깨어 있었고, 누구보다 오래 이 자리에 서 있었으며, 누구보다 이 연합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원소. 각자. 어젯밤 생각한 바를 지금 말하라.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요청이었다. 잠시 침묵. 그러나 이번 침묵은 더 이상 머뭇거림의 침묵이 아니었다. 원술이 앞으로 나섰다. 원술. 나는 공격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물러서면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목소리였다. 원술. 지금 여포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안다. 흔들리는 순간에 때려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일부 장수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은 아직 작은 수였지만 분명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조조가 앞으로 나섰다. 조조. 나는 지키는 것이 먼저라 본다. 지금 다시 나가면 어제의 실수를 더 크게 반복하게 된다. 조조. 우리는 이미 판단이 갈라졌다. 이 상태로 칼을 들면 서로의 등을 믿지 못한 채 싸우게 된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정확했다. 그리고 정확한 말은 언제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원술. 그럼 그냥 여기서 시간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 믿는가? 조조. 시간은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나가는 것은 우리를 더 빨리 죽인다.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그 충돌은 칼이 아니라 말이었지만 진짜 전쟁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원소는 그 둘 사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원소. 공격과 방어. 두 선택이 나왔다. 그는 잠시 모두를 둘러본 뒤 말했다. 원소. 그러나 이 연합은 한 번에 하나의 선택만 할 수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유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유비. 나는 지금 칼을 들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여러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유비. 그러나 사람을 버리지도 않겠다. 연합이 어느 쪽으로 가든 내 사람들은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말은 공격도 방어도 아닌 제3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제3의 선택은 앞으로 이 연합이 더 이상 완전한 하나가 아님을 선언하는 말이었다. 장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장비. 형님이 가는 곳이 내가 서는 곳이다. 관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 의리는 사람을 따라간다. 그 순간 연합군의 내부에 처음으로 선이 그어졌다. 아직 깃발이 나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의 깃발은 이미 각자의 손에 들려 있었다. 원소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원소. 좋다. 각자의 선택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지만 기록의 선언이었다. 기록된 선택은 언젠가 책임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그 시각 멀리 여포의 진영에서도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여포는 말을 타지 않은 채 서서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각. 연합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 그들은 이제 하나가 아니다. 이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포. 아니다. 아직은 기다린다. 그는 미소도 분노도 없는 얼굴로 말했다.
여포.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자들은 서로 다른 끝을 맞는다. 나는 그 끝이 보일 때 움직인다. 햇빛이 전장을 비추었고 먼지가 천천히 떠올랐다. 같은 태양 아래 서 있었지만 이제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은 아니었다. 연합군의 깃발은 여전히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 깃발 아래의 심장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연합군의 선택이 갈라진 바로 그날 오후 본진에서 멀지 않은 평원 끝자락에서 첫 번째 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싸움은 대전투가 아니었고 연합군이 의도한 싸움도 아니었으며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현장이 스스로 만들어 낸 전장이었다. 원술이 보낸 공격 선봉대는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진영을 떠났고 그들은 스스로를 연합군의 눈과 칼이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발굽이 평원의 흙을 파고들 때마다 먼지가 일었고 그 먼지 속에서 병사들은 전날의 불안 대신 오랜만에 익숙한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전쟁의 감각. 칼이 말보다 쉬운 세계. 선봉대 지휘관은 높이 창을 들며 외쳤다. 선봉 지휘관. 앞에 여포의 정찰대가 있다. 부딪혀라. 오늘은 우리가 먼저 피를 낸다. 그 외침은 명령이었고 병사들은 오히려 안도하며 함성을 질렀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순간 두려움은 잠시 사라지기 마련이었다. 여포의 정찰대는 이미 그들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흩어지지도 않았다. 그저 창끝을 정렬하고 말머리를 천천히 돌려 맞섰다. 양쪽의 말발굽이 속도를 올렸다. 바람이 갑오틈을 때렸다. 기수들의 눈은 점점 좁아졌다. 그리고 첫 충돌. 창이 방패를 찢었고 방패가 몸을 밀었으며 몸이 땅에 떨어졌고 땅이 피를 빨아들였다. 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쳤다. 비명이 섞였다. 말이 쓰러지며 사람을 깔았다. 뒤에서 밀려온 기병이 그대로 그 위를 넘어갔다. 전장은 다시 살아났다. 선봉대 지휘관, 더 밀어라. 정면을 깨라. 그들은 처음엔 잘 싸웠다. 수적 우세가 있었고 돌격의 기세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했다는 흥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여포의 정찰대는 미끼였다는 사실이었다. 먼지 뒤편에서 새로운 기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조용히, 낮게, 그러나 정확한 속도로. 그들은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북도 울리지 않았다. 그저 옆에서, 측면으로, 칼이 아니라 말의 무게로 들이밀었다. 연합군 선봉대의 전열이 다시 옆에서 무너졌다. 방패는 옆을 막기 어려웠고 창은 앞을 찌르기 위해 길게 뻗어 있었으며 옆에서 들이받치는 힘 앞에 병사들은 몸을 세우지 못했다. 선봉대 지휘관이 이를 악물었다. 선봉 지휘관, 퇴로를 잡아라. 다시 모여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후방에서 또 다른 여포군 기병이 나타났고 이제 연합군 선봉대는 앞에도 옆에도 뒤에도 적이 있는 형태가 되었다. 완전한 포위는 아니었다. 그러나 심리적 포위였다. 병사들은 외쳤다. 병사, 본진은 어디냐? 왜 아무도 안 오느냐? 그 외침은 바람에 흩어졌다. 본진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공격하자는 쪽과 지키자는 쪽이 여전히 말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고 있었다. 여포는 이 모든 보고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각, 원술의 선봉대가 완전히 걸렸습니다.
여포. 예상대로다. 이각. 그들을 완전히 섬멸할까요? 여포는 잠시 생각했다. 여포. 아니다. 절반만 베어라. 이각. 왜입니까? 여포. 완전히 없애면 본진이 공포로 다시 뭉친다. 절반만 죽으면 본진은 서로를 탓한다. 그 명령은 차가웠다. 그리고 정확했다. 전장은 점점 붉어졌다. 그러나 전장보다 더 무서운 변화는 본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전령이 피 묻은 채 장막으로 뛰어들었다. 전령, 원술군 선봉대가 포위되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전멸합니다. 장막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원술이 벌떡 일어섰다. 원술. 보냈다. 그러니 구해야 한다. 조조. 지금 나가면 더 큰 포위가 된다. 원술. 그럼 내 병사들을 버리자는 말이오. 조조. 지금 나가면 더 많은 병사를 버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다. 병사들이 장막 밖에서 숨을 삼켰다. 유비가 낮게 말했다. 유비. 전장은 이미 열렸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싸우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었다. 원소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원소. 지원은 보내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연합군은 다시 하나의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수천의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이었다. 멀리 전장에서 연합군 선봉대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병사들이 외쳤다. 병사, 본진이 우리를 버렸다. 그 외침과 함께 칼이 내려왔다. 해가 기울었을 때 평원에는 부러진 창과 찢긴 깃발과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만 남아 있었다. 여포는 그 보고를 듣고 처음으로 짧게 말했다. 여포. 이제 연합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각. 그리고 다음 싸움은 여포. 더 쉬워진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본진 쪽으로 한 무리의 말발굽 소리가 급하게 울려 퍼졌다. 먼지 속에서 나타난 것은 승전군이 아니었다. 찢긴 깃발, 깨진 당패, 말 위에 겨우 매달린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줄을 이루지 못했고 전열도 없었으며 그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서로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성문이 열리자 진영의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선봉대다.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자 그 말은 바퀴였다. 이게 선봉대의 전부인가? 피로 굳은 갑옷, 눈동자가 풀린 얼굴, 손가락이 아직도 칼자루를 놓지 못한 병사. 그들은 승자의 표정이 아니었다. 패잔병의 표정도 아니었다. 버려졌다고 믿는 자들의 표정이었다. 선봉대 지휘관은 말에서 내려 장막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선봉 지휘관, 지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장막 안의 공기를 찢었다. 선봉 지휘관, 우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나 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선봉 지휘관, 병사들은 본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본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보고가 아니라 고발이었다. 장막 안에 있던 장수들의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손을 떨었으며, 누군가는 이미 다른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었다. 원술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섰다. 원술, 보았는가? 이것이 기다리자는 자들의 결과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 목소리였다. 원술, 내 병사들이 여기서 죽었다. 내 이름을 믿고 나간 자들이 여기서 쓰러졌다. 그는 조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원술,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조, 지금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오늘보다 더 많은 병사가 내일 죽는다. 원술, 그럼 오늘 죽은 자들은 무엇이 되는가? 조조, 그들은 전장의 선택이 만든 결과다. 이 말은 냉정했지만 이 순간에는 불에 기름을 붓는 말이었다. 원술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원술, 그렇다면 이 연합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 말이 나오자 장막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유비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유비, 칼을 뽑는 순간 여포가 이긴다. 장비가 한 발 나섰다. 장비, 그러면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헛되이 죽은 것이냐? 관유가 장비의 팔을 붙잡았다. 관유, 칼은 밖에서 쓰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때 살아 돌아온 병사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병사, 장군님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병사, 우리는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전략보다, 어떤 논리보다 더 무거웠다. 장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원소는 그때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원소, 오늘부터 이 연합은 다시 짜야 한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 연합의 사망 선고였다. 원소, 같이 싸울 자는 남고 다른 길을 가려는 자는 지금 말하라. 장막 안의 장수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집단이 아니었다. 원술은 앞으로 나섰다. 원술, 나는 내 군을 데리고 내 방식으로 싸우겠다. 그 말과 함께 첫 번째 깃발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째 뽑혔다. 유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유비, 나는 사람을 지키는 길을 가겠다. 조조는 천천히 말했다. 조조, 나는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 원소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원소, 나는 이 이름을 지키겠다. 그 순간 연합군은 더 이상 연합군이 아니었다. 같은 진영에 서 있지만 서로 다른 전쟁을 시작한 군대들이었다. 멀리 여포의 진영에서는 전장의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있었다. 이각, 연합군이 갈라졌습니다. 여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포,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는 말 위에 올랐다. 여포, 이제 나는 칼을 쓸 수 있다.